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혼자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3월이 거의 마지막 주가 되어가네요. 여러분들은 3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진짜 정신없는 날이었는데 네, 아무튼 좀 뭐 일도 많고 말도 많고 아무튼 그런 한 달이었어요. 네, 어쨌든 네, 틈틈이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했고 읽었고, 그러고서 여러분들께 이제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이제 좀 이제 수다도 떨고 자랑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킵니다. 네. 뭐 이번 한 달 동안에 뭐 읽은 책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기억에 남거나 특히 이제 좀 재미있었던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독후감 형식으로 나름 이렇게 올렸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책들,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우선 뭐 이 책 읽은 거 저번에 영상 독후감 올려드렸죠.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이제 좀 이제 하루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느낌이 와가지고 이제 또 이제 작년에 신작도 나왔고 했으니까 이제 그 책을 읽으려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하루키 책에 이제 좀 계속 더 읽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읽으면 그것도 여러분들께 읽었다고 이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읽은 책들이 여기 돼지. 이것도 제가 재미있게 읽었다고, 굉장히 아주 불량한 책이었다고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요 에밀 졸라의 돼지를 읽고 굉장히 큰 불량함과 감동을 받아서 에밀 졸라의 다른 책인 요 작품이라는 책도 읽어보았어요. 이 책도 루곡마크르 총소에 당연히 있는 책이고, 이거는 을류문화사 에서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도 읽었는데, 뭐 이것도 당연히 자연파 책이지만 이거는 그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특히 이 책에 나오는 예술가는 직업이 화가이고, 그리고 에밀 졸라가 그 당시 친했던 그 무리 중에 이제 화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에밀 졸라가 이렇게 밀어주던 그런 화풍이 그 인상파 화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중에 세잔? 네. 그 세잔이 에밀 졸라랑 진짜 친구였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 친구를 모델로 해가지고 여기서 주인공으로 잡고, 그 친구가 어떤 그런 미술계에서 어떻게 좀 약간 배척을 당하는지, 그 새로운 화풍이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 미술가들이 정말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다 바쳐서 그 작품을 완성을 하는지. 물론 그게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상도즈라는 캐릭터도 나오는데, 그 아마 상도즈가 에밀 졸라 본인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작가들의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일들이 이게 소설 형식으로 된 에밀 졸라 그냥 본인 자신의 이게 실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자기 자신과 자기 친구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이게 다 쓰고 나서 그 자기 친구,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의 모델이었던 그 세잔, 그 친구한테 이게 헌정을 했다고 해요. 이건 널 위해 쓴 책이야 이러고 했는데, 세잔이 이 책 읽어보고 분기탱천을 해가지고 이 에밀 졸라하고 연을 끊었답니다. 물론 이게 자연파니까 이 안에 굉장히 또 그 에밀 졸라스러운 막장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론 당연히 실제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르고 좀 과장된 내용도 있고 막 그랬겠지? 그랬더니 이 아이에 대한 내용이 이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좀 그 세잔의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좀 각색해서 쓴 건지, 아무튼 세잔이 이 책을 읽어보고서 굉장히 좀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밀 졸라와는 영원히 연을 끊었다고 하네요. 에밀 졸라가 죽을 때까지.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 책이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에밀 졸라의 실제의 이야기가 좀 담겨있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또 그 당시에 에밀 졸라가 그 인상파 화가들을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많이 이렇게 좀 띄워주고 광고도 해주고 막 그랬었던 모양인데 인상파 그림을 지금 보면 저는 되게 예뻐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게 좀 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나 싶은 그림들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건 그림도 아니다 저게 뭐냐 저는 막 그런 평을 받았던 그 풍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죠 그쵸? 근데 그때는 그랬다고 하네요. 아무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게 워낙 불량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읽지 않았나 싶은데 내가 만약에 이걸 안 읽었잖아? 그럼 이것도 되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거예요. 뭐 에밀 졸라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작품도 읽어봤습니다. 에밀 졸라 책을 이번 올해 이렇게 9권이나 읽었네요. 읽었고요. 그리고 내가 또 이게 좀 헤비한 거 한번 또 읽어보겠다 싶어서 읽은 게 이거예요. 또 나름 찰스 디킨스의 골동품 상점 발음도 잘 안 돼. 골동품 상점이라는 책이었는데 이게 좀 출판사가 여러분 빛꽃이라는 출판사인데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된 출판사라 가지고 근데 되게 희한한 게요. 이분이 이 출판사에서요 여러분 이 김옥수라는 이분이 번역을 다 하세요.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뭐 이렇게 영미권 책이나 러시아 책이나 해가지고 이분이 번역을 다 하십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찰스 디킨스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돼 있어요. 거의 전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본 찰스 디킨스 책을 이 빛꽃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그걸 알게 된 그런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도 내가 고전을 읽는다면 디킨스는 읽어봐야지. 그래가지고 그 디킨스 책을 요 빛꽃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쫙 구매를 했었는데 하나씩. 근데 요번에 이 출판사 버전의 디킨스는 처음 읽어본 거죠. 골동품 상점. 어떨까 싶어서 읽어봤는데 사실 여러분 저 작년에도 디킨스 책을 2권을 읽었어요. 올리브 트위스트하고 위대한 유산하고 그건 민음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위대한 유산은 좀 읽을만 했어요. 그거 읽으면서 와 디킨스 되게 잘 쓰는 분이었구나 생각했는데 나 올리브 트위스트는 그렇게 막 몰입해서 읽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그렇긴 했어요. 골동품 상점. 이게 좀 어른들을 위한 동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찰스 디킨스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잘 쓰는 것 같아. 올리브 트위스트 그거도 약간 이렇게 좀 어른들을 위한 동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넬리라는 어린 아이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 넬리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여기서 이렇게 그 넬리가 이 골동품 상점에 살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상점인데 얘 할아버지가 거의 뭐 그 살림살이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거의 이 어린 손녀가 거의 살림도 살고 장사도 하고 뭐 일도 다 보고 막 그런데요. 아무튼 이 골동품 상점이 넘어와가지고 막 좀 아무튼 이 내용이 나는 이게 좀 이게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많이 슬프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별로 몰입이 안 됐어요.
난 이런 작법이 별로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아.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렇게 동화 작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무 찌른 걸까? 내가 너무 달고 다른 거야? 나 이거는 그렇게 좀 감명 깊게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읽었는데 내가 심지어 이거를 다시 한 번 읽을까 싶기는 해요. 아마 이거 다시 안 읽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 번역은 되게 좀 뭐라 그러지? 맛깔난다 그래야 되나? 네, 번역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이분이 이 디킨스 다 번역하셨다 그랬잖아요. 요 출판사에서 나온. 그래서 다른 책은 또 어떨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디킨스가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썼을까 나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이분 이거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분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은 분이 계시다면 이게 뭐를 포인트로 읽어야 되는 건지 뭐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건지 혹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댓글로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읽고 참고를 해서 이 책을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좀 어디에서 그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중간에 그림도 이렇게 진짜 동화처럼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난 이 할아버지가 너무 무책임하고 이해가 안 됐어. 너무 어른의 마음으로 내가 읽었나 봐. 세상에 이런 할아버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좀 할아버지스럽지 않았어요. 요거 2권 읽었고요. 그러니까 나 3월달에 뭔가 되게 좀 정신이 나가 있었는지 아니면 좀 이번 3월달에 유달리 그랬던 건지 좀 내가 우리나라 이 책들도 읽었거든요. 이렇게 3권. 그러니까 책이 확실히 좀 지난달에 비해서 제가 읽은 권수가 좀 적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책도 이거 아까 말씀드린 요런 고전들 하루키 책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단편집들 한국 문학도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읽은 한국 문학 이게 각자 다 다른 작가의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 다 되게 어려웠어요. 요게 특히 어려웠던 게 이 김금희 작가님의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이라는 소설집이거든요. 이게 아마 김금희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집일 거예요. 단편집이고. 근데 제가 너무 한낮의 연애를 하고 경애의 마음 그 책도 읽었어요. 되게 재미있게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껴뒀다가 이번에 읽은 책이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게 이제 저희가 바라본 젊은 세대들의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요즘 세대들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작가가 되게 좀 관찰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유를 책에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분이 저랑 되게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뭔가 생각은 그러니까 공감은 되는데 뭔가 나랑 되게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좀 뭐지 좀 생각의 길이 달라. 이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 아무튼 되게 내가 읽기로는 이분이 되게 논리적이었어요. 되게 논리적인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게 여러분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나는 MBTI로 따지면 F 성향이란 말이에요. 나 INFJ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좀 F 성향인데 이분은 T 성향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F 성향인 내가 읽기에는 이분이 너무 논리적인 거야. 그 사고의 방식이 그러니까 나랑 되게 다른 거야. 그래서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안 쓰던 곳에 뇌를 써야 되는 막 그런 거예요. 읽으면서 되게 눈 아프고 되게 머리 아프고 막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또 나름 좋아하는 작가
작가, 내가 마음을 준 작가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려 3번을 읽었습니다. 그쵸? 3번을 읽고 내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주제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근데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 이거를 쫓아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적응이 됐어. 그래서 이게 내가 앉은 자리에서 상독을 했고 막 여기에 막 녹차에 막 뭐라고 막 희한하게 막 써놨죠. 막 이게 막 내 나름의 고민의 흔적들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3번 읽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달에는 책들이 다 그랬는데, 요것도 수초수조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내가 이건 민음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것도 민음사 그 출판사를 되게 열심히 뒤지다가 되게 야심차게 고른 책이었어요. 이것도 이게 나의 취향일 것이다, 이것은 취향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고른 책이었고, 그래서 이것도 아껴두고 하다가 3월달에 내가 또 읽었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랑 되게 다른 작가분이었어요. 최연건 소설가님. 그러니까 나 이거 읽고 이게 되게 이상해서 뒤에 이거 뭐예요?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다른 뭐 비평가분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추천의 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또 이분은 자기 생각과 100% 똑같은 뭐 그런 문장을 발견했을 때 소름이 끼치고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막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은 이 작가와 그 생각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나는 이거 되게 새로운 세계를 만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게 초반에는 그 세대 갈등에 대한 얘기였어. 특히나 이 4번째 단편인 G라는 소설이었나 이게? 아닌가? 이게 나 이거 봐. 이것도 되게 헷갈려. 지금도 이건 감과 빈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바라보는 젊은 세대와 노인이 바라보는 노인과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세대와 감정의 차이. 내가 노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노인들의 감정이 잘 이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젊은이들의 마음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무튼 그랬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 뒤쪽 부분에는 진짜 뭔가 희한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을 정도로 되게 묘한, 이게 좀 공포소설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소설이 한 2개 있었습니다. 이 물결벌레라는 이 단편도 딱히 이게 매개체가 없는데 계속 자기들끼리 되게 공포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G 이것도 되게 무슨 건물이 되게 천천히 되게 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소설이었고, 싱크홀 이거는 좀 그래도 이해가 가서 괜찮았는데, 이것도 되게 이상한 소설이었어요. 나 이거 또 읽긴 읽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되게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소설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혹시 이거 읽어본 계십니까? 이것도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 표제작의 수초수조 있죠. 이거는 제일 마지막 작품이었는데요. 이거는 좀 예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좀 되게 이게 뭐지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 예쁘네 이러고 끝난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다. 묘하게 이거는 다시 읽어볼 것 같긴 해. 그쵸? 그래서 이것도 내가 막 이렇게 막 표시해가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설명이 되었기로는 과잉된 고독과 자학적인 우울, 조용하고 차가운 문장으로 들여다보는 불안과 강박의 심연. 막 이러니까 막 되게 자극적인 내용일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도 이거를 읽고 이 책을 장만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닐 수가 없어. 이랬는데 어디서 과잉된 고독과 자학적인 우울을 느껴야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좀 나는 잘 몰입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됐던 그런 책이었어요. 뭔가 불안과 강박은 느껴졌어. 내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읽은 것 중에 좀 공감이 가고 그리고 이거 좀 이해가 갔던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모두가 부서진 이라는, 이것도 단편집이고 조수경님이라는 작가분이 쓴, 이거 여러분 나 진짜 이게 제목은 모두가 부서진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써있어요. 사는 게 재앙 같다. 되게 센 소설이었는데 이거 봐요. 작가분 사진 좀 봐. 너무 미인이잖아. 그쵸? 되게 예쁜 거예요. 심지어 이분이 80년생이야. 나보다 4살이나 많아. 근데 이거 봐. 너무 미인인 거야. 그래서 이 사진 보고 이 책 읽으려니까 나 조금 짜증이 났어요. 진짜. 근데 약간의 선입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미인인데? 이러고서는 읽었는데 생각보다 이분이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이해를 하면서 그러고 읽었는데요. 저는 이 젤리피쉬, 이게 되게, 젤리피쉬가 여러분 해파리죠? 해파리 맞나? 이게 제목은 되게 좀 약간 귀여운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절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써? 이게 이 단편들의 제목을 들어보면 여러분 젤리피쉬, 할로윈, 런 이게 제목이에요. 막 오아시스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제목들이 되게 예뻐. 막 마르첼리노 마리안네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참 제목이 예쁘다 생각했는데 내용들은 아주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는 게 재앙 같다. 악몽보다 더 지독하고 공포영화보다 더 참혹한 일상의 뚜렷한 균열과 발밑의 지옥. 여기 저처럼 이렇게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젤리피쉬를 되게 인상 깊게 읽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 젤리피쉬라는 단편이 이분이 신춘문예에서 이 젤리피쉬가 이 단편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작가로 등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보는 눈은 결국 다 똑같나 봐요. 나는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결국 나도 이 젤리피쉬가 굉장히 잘 썼다 생각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 생각도 똑같았어. 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3권을 읽었고, 그리고 나서 읽은 책이 이제 이거예요. 백치. 문학동네판으로 이렇게 읽었고, 이 백치를 읽는데 사실 좀 오래 걸렸고, 그리고 내가 이 돼지랑 이 하루키, 특히 이거 스푸트니크의 연인,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읽었는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읽고 2번 읽고 계속 수시로 읽고 막 그래 가면서 읽느라고 요거 읽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이 책 요거를 내가 좀 이해하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좀 여러 번 읽느라 그랬고, 그러니까 지난달에 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책을 너무 굉장히 많이 읽었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 달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 권수로 따지면 몇 권이 안 돼요. 그렇잖아. 이게 마치 내가 책 권수로 여러분들께 막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일 정도로 지난달에는 많이 읽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렇게 권수로 따지면 10권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좀 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거든. 한 열흘 정도 있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랑 좀 놀고 까불고 하느라고 봐요. 나 시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토실토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토실토실해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이게 건수는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다 떨라고 이렇게 꺼내보니까. 근데 내가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으로 뭔가 좀 많이 읽기는 했어. 원래 그렇게 막 책을 내가 빨리 막 속독하는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달과 이번 달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더 합친 거를 해서 이만큼 읽은 거, 그만큼 읽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속독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무튼 이번 달에는 이렇게 좀 굵직한 책들이 좀 많이 읽었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 단편 문학도 몇 권 읽었고, 이렇게 됐네요. 이번 달의 최애는 이거였어요. 하루키의 스푸트니크의 연인. 네. 그래가지고 책을 아주 지금도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키를 슬슬 다시 읽어볼 때도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스토옙스키 다 읽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이제 100지까지 읽었으니 이제 까라마조프 한 권 남았네요. 그거는 아마 다음 달에 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읽은 책들 여러분들께 모아서 수다 떨어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민망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 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